안녕하세요. 노후의 미덕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만난 은퇴한 CEO 두 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같은 나이, 비슷한 경력을 가진 두 분. 한 분은 여전히 빛나는 카리스마를, 다른 분은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비밀은 값비싼 명품이나 화려한 액세서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의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78세의 김 교수님 사례입니다. 은퇴 후에도 각종 강연에서 큰 호응을 얻고 계신 그분께 비결을 여쭈어 보니 젊은 시절보다 지금이 더 활기차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2세 박 회장님은 은퇴 후 오히려 더 많은 모임에 초대받고 계셨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연구해보니 세 가지 특별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원칙들이 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최근 서울대 고령화 연구소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50대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첫인상의 비결이 밝혀졌는데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고 존경받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그 특별한 비법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의 생생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특별히 준비한 일주일 만에 시작하는 우아한 변신 노하우도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위가 아닌 지성이 묻어나는 옷차림입니다. 최근 제가 만난 63세 정명화 선생님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40년 동안 평교사로 재직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놀라웠던 점은 고가의 명품으로 치장한 다른 분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이었죠. 비결이 궁금해 여쭈어 보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옷은 나를 표현하는 언어예요. 값비싼 브랜드로 외치는 게 아니라 절제된 컬러와 깔끔한 디자인으로 속삭이는 거죠. 정 선생님의 옷장을 살펴보니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모든 옷이 세 가지 컬러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네이비, 베이지, 화이트. 이 세 가지 색상의 적절한 조화가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버드 심리학과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의 의복 색상 선택이 주변인의 신뢰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특히 차분한 컬러의 절제된 코디네이션이 지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전달한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소재였습니다. 정 선생님은 나이가 들수록 값비싼 원단보다는 관리가 쉽고 구김이 적은 소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실제로 구김이 가거나 관리가 어려운 옷은 시간이 지날수록 착용 빈도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액세서리 활용법이었습니다. 화려한 주얼리 대신 진주 목걸이 하나로 포인트를 주는 식이었죠. 프랑스의 패션 심리학자 마리 클레어는 나이 들수록 화려한 장신구는 오히려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옷장 안에 1년 넘게 입지 않은 옷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정 선생님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이 있다면 그건 이미 내 옷이 아닙니다. 과감히 정리하고 내게 정말 어울리는 옷만 남기세요. 그게 진정한 품격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두 번째 사례는 더욱 놀라운데요. 73세의 박재현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실버타운 문화강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이신데 20대 수강생들에게도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특별한 비법은 박재현 회장님의 특별한 비결은 바로 컬러 코디네이션의 황금 비율이었습니다. 패션 전문가들도 놀란다는 그만의 규칙을 공개하시겠다고 하는데요. 회장님은 옷을 고를 때
631 법칙을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전체 의상에서 메인 컬러가 60%, 보조 컬러가 30%, 포인트 컬러가 10%의 비율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네이비 수트를 입었다면 흰색 셔츠와 와인색 넥타이의 조화가 바로 이 황금 비율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파리 소르본 대학의 패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비율의 컬러 매치가 가장 안정적이고 세련된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죠. 튀는 게 멋있는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절제미가 진정한 품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법칙을 캐주얼 웨어에도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골프웨어를 입을 때도 등산복을 입을 때도 이 비율은 변함없이 지켜진다고 하네요. 활동복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입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해요. 왜냐하면 그때 만나는 사람들과 더 오래 관계를 이어가야 하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관계라는 키워드인데요. 옷차림이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 인간관계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 예일 대학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의 의복 선택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박 회장님은 특별히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노하우도 전수해 주셨는데요. 거울 앞에서 보내는 10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매일 아침 옷을 고르면서 오늘 만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옷을 고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품격이 묻어나죠. 이쯤에서 여러분께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옷장에는 몇 개의 컬러가 있나요? 혹시 블랙 일색은 아닌가요? 무채색만으로 가득 찬 옷장은 우리의 일상도 무채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67세 김미영 원장님입니다. 30년간 피부과 의사로 재직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요. 은퇴 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김미영 원장님의 특별한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질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피부톤이 어두워져서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김미영 원장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피부톤이 어두워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톤을 살리지 못하는 옷차림이 문제죠. 원장님의 이 말씀은 영국 왕립예술대학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톤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데 젊었을 때 컬러 선택 기준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오히려 부조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계절별 컬러 전환입니다. 같은 베이지색 재킷이라도 봄과 가을에는 다른 톤을 선택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는 계절마다 미묘하게 변화하거니까요. 실제로 원장님의 옷장을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색상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세한 차이가 있었죠. 봄용 베이지, 여름용 베이지, 가을용 베이지. 이런 식으로 같은 색상군이라도 계절별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피부와 옷 사이의 조화입니다. 화장품으로 커버하기보다는 자신의 변화된 피부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의상을 선택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품격 있어 보이죠. 특히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빛의 방향인데요. 실내 조명, 자연광, 저녁 조명에 따라 같은 옷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참석하게 되는 모임들은 대부분 호텔 연회장이나 레스토랑에서 열리잖아요. 그런 장소의 조명은 대부분 황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저녁 모임용 의상을 따로 구비해 두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상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3가지 다른 조명 아래서 확인해 보세요. 자연광, LED 조명, 형광등 아래서 각각 어떻게 보이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특히 밝은 색상의 의상일수록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71세의 이상철 전무님입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신데 은퇴 후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과연 그분의 특별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상철 전무님의 놀라운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특별한 실험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서울대 행동심리학과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는데요. 동일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시니어 두 그룹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캐주얼한 의상을, 다른 그룹은 세미 포멀 의상을 착용하게 했죠. 결과는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 세미 포멀 그룹이 제안한 동일한 내용이 30% 더 높은 설득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 차이가 더 커졌다는 점이죠. 이제 이상철 전무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은퇴 후 처음 6개월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40년 넘게 착용하던 정장을 벗어던지고 편한 옷만 입다 보니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더군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은퇴는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전무님의 특별한 비법은 바로 TPO 시프트 전략이었습니다. 타임 시간, 플레이스 장소, 어케이 전 상황에 따라 의상의 격식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방식인데요. 오전에는 약간 격식 있게, 오후에는 조금 편하게, 저녁에는 다시 세미 포멀하게. 하루 중에도 시간대별로 옷차림에 변화를 주는 거죠. 이게 제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넥타이 활용법이었습니다. 넥타이는 했다 풀었다 할 수 있잖아요. 같은 옷이라도 넥타이 하나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정중함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매고, 편안한 분위기가 필요할 때는 살짝 풀어주는 거죠. 전무님은 특별히 투톤 룩을 강조하셨는데요. 상의와 하의의 명도, 차이를 두어 시선을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는 것보다 적절한 톤의 차이를 주는 게 더 세련되어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루 종일 같은 옷차림을 하시나요? 아니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를 주시나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69세 최윤주 교수님입니다. 은퇴 후에도 각종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는 그분의 특별한 비법은? 자, 최윤주 교수님의 특별한 비법을 공개하기 전에 잠시 패션 심리학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연자의 의상이 청중의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이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진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강연자의 경우 의상의 색감과 청중의 호응도가 무려 68%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네요. 이제 최윤주 교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특별한 비결은 컬러 스토리텔링입니다. 강연 주제에 따라 의상 색상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리더십 강연을 할 때는 네이비나 버건디 컬러를, 창의성 관련 강연에서는 파스텔 톤의 의상을 선택합니다. 교수님은 특히 실루엣의 힘을 강조하셨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몸매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숨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실루엣을 찾는 게 중요해요. 최 교수님만의 특별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3S 룰인데요. 스트럭처 구조적인 라인, 심플리서티 단순함, 서피스터케이션 세련됨.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 나이와 상관없이 지적인 매력이 돋보이게 됩니다. 특히 구조적인 라인의 재킷은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죠. 교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소재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광택 있는 소재는 피하고 매트한 질감의 원단을 선택하세요. 피부의 질감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시선 처리인데요. 강연할 때 청중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얼굴과 가슴 상단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 쓰죠. 스카프나 브로치로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76세 박정숙 작가님입니다. TV 출연이 많은 분인데요. 방송에서도 늘 돋보이는 그분만의 특별한 비결이. 박정숙 작가님의 특별한 비결을 소개하기 전에 방송계의 흥미로운 통계 하나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출연자의 시청자 신뢰도가 의상 선택에 따라 최대 45%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특히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다고 하네요. 이제 박정숙 작가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TV에 처음 출연했을 때의 일입니다. PD가 저를 보더니 선생님, 이렇게 입고 오시면 카메라가 잡아내기 힘들어요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TV 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죠. 작가님이 발견한 특별한 비결은 HD TV 시대의 컬러 전략이었습니다. 요즘 TV는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특히 나이 든 여성의 경우 화려한 색상은 피부 결점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소프트 컬러 전략을 사용합니다. 소프트 컬러 전략이란 원색 대신 파스텔톤 선택, 무채색은 푸유 블랙 대신 차콜 그레이 활용, 흰색도 순백 대신 아이보리나 크림색 선택. 특히 방송에서는 의상의 패턴이 중요해요. 잔잔한 체크나 스트라이프는 괜찮지만 과도한 패턴은 화면에서 일명모할의 현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작가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카메라 각도별 의상 체크였습니다. 방송 전에는 반드시 3가지 각도에서 체크합니다. 정면, 측면, 그리고 앉았을 때의 모습이요. 특히 앉았을 때 재킷이나 상의가 어떻게 주름지는지가 중요해요. 시청자들이 가장 오래 보게 되는 모습이니까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액세서리 활용법인데요. 방송에서는 진주나 단순한 디자인의 주얼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귀걸이는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크기는 20ml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82세의 김호영 명예교수님입니다. 8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계신다는데요. 김호영 교수님의 특별한 비결을 공개하기 전에 디지털 시대의 흥미로운 현상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코리아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크리에이터의 구독자 증가율이 전년 대비 300%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패션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 시니어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김호영 교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제 철학을 젊은 세대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나이 드는 것이 결코 두렵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교수님이 발견한 특별한 비결은 디지털 친화적 스타일링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색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스크린 컬러 매칭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스크린 컬러 매칭의 핵심은 채도를 살짝 낮춘 베이직 컬러 선택, 온라인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컬러 조합, 디지털 기기별 최적화된 컬러 선정. 재미있는 건 제가 입은 옷을 보고 20대 젊은이들이 할머니, 어디서 사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세대를 초월한 스타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교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프레임 활용법입니다. 화면은 결국 프레임 안에 갇힌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상반신의 비율을 신경 쓰죠. 특히 목선부터 허리까지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황금 비율인 11.618을 최대한 지키려고 해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조명 활용법입니다. 자연광이 가장 좋지만 항상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각 조명법을 활용합니다. 창가에 자연광과 LED 스탠드 2개로 완벽한 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78세의 정승호 전 국제 변호사님입니다. 은퇴 후에도 전 세계를 누비며 강연하신다는데 정승호 변호사님의 특별한 비결을 소개하기 전에 글로벌 시니어 트렌드의 흥미로운 현상을 하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제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시아의 시니어 전문가들은 서구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정승호 변호사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국제 무대에 섰을 때가 기억납니다. 아시아인의 고령이라는 2가지 선입견을 극복해야 했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강점으로 바꾸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발견한 특별한 비결은 글로벌 시니어 스타일링이었습니다. 동서양의 미적 감각을 조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식 테일러링에 한국적인 여백의 미를 더하는 거죠. 이게 의외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강조하신 것이
컬러 외교였습니다. 나라마다 선호하는 색이 다르잖아요. 중동에서는 화려한 색을, 북유럽에서는 절제된 색을 선호하죠. 저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컬러 외교의 핵심 원칙, 방문국의 문화적 선호도 고려, 자국 문화의 정체성 유지, 세계 보편적 품격 표현. 특히 아시아의 시니어로서 가진 독특한 장점이 있어요. 우리의 절제된 미감이 오히려 글로벌 시대에 더 큰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변호사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시차 극복 패션이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다른 시간대의 국가로 이동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구김이 적은 소재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머신 워셔블 울 소재는 필수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84세의 한영자 전 무용가님입니다. 최근 실버댄스 열풍을 이끌고 계신다는데 한영자 무용가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4세에도 댄스를 한다고 하면 다들 놀라워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열정은 나이를 모른다고요. 무용가님의 특별한 비결은 액티브 시니어 스타일링이었습니다. 활동적인 시니어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바로 품위와 활동성 사이의 균형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아한 실용주의라고 부르죠. 특히 강조하신 것이 레이어링 테크닉입니다. 체온 조절이 쉽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세 겹으로 입습니다. 기능성 이너웨어, 흡수성 좋은 미들웨어,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아우터.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7분의 사례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나이를 부정하지 않되 품격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스타일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값비싼 명품이 아닌 현명한 선택이 진정한 품격을 만듭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오늘도 조금 더 우아해질 수 있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우아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